이란과 미국이 일촉즉발 전쟁의 위기에 있었지만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으로 치닫지는 않고 경제 제재 쪽으로 선회를 하면서 긴장 관계가 약간은 누그러진 모양새입니다. 하지만은 언제 다시 무력 충돌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미국 측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이 선택을 바라봐야 할지 전문가를 모시고 직접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아니 뭐 적당히 바쁩니다. 적당히 바쁘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 대사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파병을 좀 해달라고.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 주한 미국 대사가 이런 거를 요청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건가요? 미국 본토에서 해야 되는 거가 아닌 건가요? 뭐 그런 훈령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아다르고 어다른 거지 않습니까? 예. 언론에서는 파병을 요청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정확한 건 파병을 희망한다. 희망한다. 예. 그러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파병을 희망한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여러 차례 나왔던 부분이고, 그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니까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일정을 되풀이했다라고 하는 쪽이 좀 더 정확한 해석이 아닌가.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요청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제 좀 명확하게 뭐 좀 정리를 하자면은 공식적으로 오지는 않았지만은 해리 해리스 대사를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압력이 살짝 가해진 상황 정도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해를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해리스 대사가 뭔가 좀 직설적인 언어로 상당히 과거에도 구설수가 오른 적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또 예전에 한 적이 있어서 그게 기사화가 돼서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거침없이 얘기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군인 출신이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군인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발언이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불러다가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라고 50억 달러만 여러 차례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릴 정도로 이 대사의 본분을 좀 망각한 언행들을 종종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정말 미국 대사라고 한다면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엉뚱하게 반미 감정을 붙이지라는 언행을 자꾸 보여주고 있어서 미국 대사도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점이, 예전에는 뭐 본토에서 뭔가 압력이 들어오고 주한 미국 대사가 그거를 좀 해명을 하거나 수습을 하거나 그런 게 많았는데, 이분은 본인이 앞장서서 좀 사고를 치고 다니는 약간 한국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자, 정욱식 대표의 SNS를 보니 이렇게 적으셨어요. 미국이 2003년 이라크 침공 강행했을 때 독일,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의 동참 요구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전쟁 자체를 반대했었다. 지금이랑 그때랑 좀 상황이 비슷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참여정부 때 이라크 파병 논쟁과 지금 현재 상황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을 정도로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때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그것이 이제 옳던 그르던 명확한 그 국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라크 침공을 강행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뭐 당시에 미국의 모든 자원, 물리적, 외교적 자원을 총 동원해서 이라크 침공을 강행하는 상황이었고, 미국이 아무리 그 유일초 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나라를 갖다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어떤 지지와 동참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상당한 압력이 이제 들어왔던 거에 비해서 지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당시에 견줄 만할 정도로
중시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스스로 너무 키워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 예. 오늘 아침에 미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중동 원유의 어떤 미국의 전략적 가치는 이제 그건 옛날 얘기다. 예, 예. 이미 미국은 원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뀐 지가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거 같으면 뭐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돼 가지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들면 예, 그건 미국한테도 불이익이 생기니까 미국도 좀 이렇게 그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뭔가 외교적인 해결을 시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음, 미국의 피해가 없을 뿐더러 미국의 이익을 보는 세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돼가지고 국제 유가가 폭등하게 되면 예. 미국도 이익을 볼 수가 있는 미국도 거죠. 원유 수출량을 늘리고, 그죠? 예.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더 수익이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과거 이라크 파병과 이렇게 견주는 것은 이 경중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일단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고 미국이 소위 말해서 전쟁에 임하는 태도, 네. 또 진지함이나 아니면 뭐 진정성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른 방식으로 우리도 접근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네. 자, 파병안에 대해서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난 12월에 네. 그 파병 동의안이라고 해는 이게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청해부대 왕건함이죠. 왕건함이 지난달 27일 부산항을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소말리아 해역이죠. 정확하게는 소말리아 해역 쪽으로 가서 임무 교대를 하는 건데 네. 거기에 임무 지역을 확대를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가는 걸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네. 지금 국회에서 약간 논란이 지금 뭐 본격적은 아니지만 있는 것이 이제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다 이미 뭐 비준을 받았는데 무슨 말이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대표님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다시 비준을 받아야 되는 사안인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지난 12월에 받은 걸로 그냥 괜찮은 걸로 보시는 겁니까? 일단 우리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리면 안 되죠. 그런 결정을 내리고 또 그것을 국회 비준 동의를 밟던 예. 밟지 않던 그런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그런 결정을 내릴 경우에 분명한 건 상황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상황 변화가 올해 들어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이란 사이 좀 신경전이 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예. 올해 들어서는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 그 양측에 이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 있는 거죠. 예. 더군다나 어제 그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가한 직후에 예.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는 국가에 대해서 이란이 보복을 경고한 상황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렇죠. 예. 이건 분명한 아주 중대한 상황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파병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반응 속에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또 우리 국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것은 명백히 국회에서 다시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 다시 검토해야 된다. 네네. 아, 그렇군요. 자, 만약에 이제 파병을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파병에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호르무즈 해협이 매우 좁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 폭이. 그래서 한국 부대가 이제 뭐 이를테면 그게 현재가 가고 있는 왕건함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왕건함이 가면은 뭐 막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좀 시나리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글쎄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군이 관할을 하고 있죠. 예. 관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파병이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 정부로서도 최대한 이란을 자극하지 않는 형태로 작전과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겠죠. 예. 거리를 좀 더 준다든지 예. 어떤 무장 수준을 최소화한다라든지 뭐 이런 형태를 해서 자극하지 않은 형태로 갈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뭐 이란이 다짜고짜 한국의 함정을 향해서 무력 행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선택적 봉쇄입니다. 선택적 봉쇄. 예. 그러니까 우리 유조선들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거 입출입을 그러니까 이란 정부가 경고한 것처럼 미국의 반격에 한국이 가담한 만큼 어떤 그 보복의 방식으로
한국의 유출입을 차단한다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막고자 파병을 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을 갖다가 군사적으로 풀기 위해서 우리 함정이 그쪽으로 가게 될 경우엔 양측 사이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선택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파병을 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이거 봐라 그러면서 한국 유조선만 막아버린다든지 못하게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어찌됐든 아직 공식 요청이 오지는 않았지만은 미국이 만에 하나 또 공식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은 2004년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하지만 약간의 이제 딜레마, 국제 외교의 좀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한국 정부는 그러면 우리가 한국 국민들, 한국 국회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좀 하는 것이 현명한 방식일까요? 일단 그 공미형 친민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게 무슨 제가 이제 2003년 4년 이라크 파병 논란 당시에 공미형 친민주의라는 표현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공미형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의 정책이나 요구가 부당해요. 네? 우리가 이게 이익과 명분의 관점에서 볼 때 부당하다고 느끼는데 근데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왠지 해코지를 당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부당하지만 어떤 미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이런 모습들이 이제 특히 참여정부 때도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공미형 친미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공짜가 공포할 때 그렇죠. 무서울 공짜죠. 무서울 공짜. 낯선 표현을 써서 죄송스럽고요. 아닙니다. 딱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김 대표께서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에 미국의 맹방이었던 프랑스, 독일 또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 이들 나라는 파병을 오사하고 그 전쟁에 반대했던 나라들이에요. 미국 그 당시 부시 행정부의 정면으로 반기를 든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들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가 좀 불편해졌어요. 그렇지만 미국이 이들 나라를 상대로 해서 어떤 해코지를 강해서 이들 나라가 아주 중대한 국익에 손실을 입었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상황의 경중을 따지면 지금 훨씬 더 작은 거기 때문에 어떤 이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우리가 거절한다고 해서 어떤 우리 국익에 큰 손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부터 떨쳐내는 것이 저는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초석을 놓는 길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는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안보적 상황 그리고 북미 대화 이런 것들도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미국을 좀 자극할 필요는 없고 가급적이면 미국에 협조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포라기보다는 뭔가 주변 관계를 스무드하게 좀 만들어서 잘 풀어보자. 방위비 분담금, 북미 관계 그런 시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2003년 8월 달에 그 당시 윤영관 외교부 장관이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한테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이라크에 추가 파병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테니 좀 대북 정책 좀 바꿔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콜린 파월의 반응은 그건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 그런 식의 거래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향이 있을 거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가 내려서는 안 되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방위 분담과 호르무즈 파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죠. 이게 연결시키게 되면 그러면 호르무즈만 중요합니까? 미국이 더 중시하는 데가 남중국해잖아요. 이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붙어 있는 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남중국해도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양 수송로예요. 매우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만 있습니까? 대만 해협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대만 문제 심상치 않습니다. 거기만 있습니까? 바로 옆엔 동중국해가 있어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에 있어도 한국의 해양 수송로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이런 데서도 군사적인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럼 맨날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거기에도 한국 들어와서 뭔가 해라라고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미국 거죠. 입장에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버리면 계속 우리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끊을 땐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끊을 땐 끊을 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북미 협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해서 해주는 건가요, 미국이?
본인 뭐 바뀌잖아요. 트럼프 본인의 재선을 예, 위해서 사실 본인의 한다라고 재선도 봐야죠. 있는 거고 예, 어찌됐든 미국인 나라가 중국 이후로 반세기 만에 미국 본토까지 핵을 날릴 수 있는 핵보유 국가를 또 하나 만든다고 하는 건 미국의 이익 입장에서도 절대 이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북미 협상이라고 하면 또 미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또 진행되는 건데 이걸 마치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간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네. 파병 요청은 미국의 갑질이다라고 뭐 그런 표현을 했어요. 네. 제가 보면은 정욱식 대표님의 어떤 그 기조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발언에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아예 뭐 김종대 의원 잘 아는 분이고 예. 미국이 뭐 갑질을 한두 가지 한 게 아닌데 예. 우리 스스로 의리돼서는 안 된다. 스스로 의리되어서는 안 된다. 알게 모르게 그런 표현 속에는 우리가 의리다라고 하는 걸 부지부식간에 깔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국력이나 국제적인 위상의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이 한국 전쟁의 폐허를 듣고 지금은 경제력은 세계 11위, 군사력은 세계 7위 정도의 그렇죠. 이 근력은 굉장히 강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이 덩치 큰 어린아이 취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미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잃는 것과 얻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은 모든 것이 이제 뭐 단순하게 계산하기는 힘들고 우리가 파병을 할 경우와 안 할 경우에 그럴 경우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파병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잃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그리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잃는 거 별로 없습니다. 잃는 거 별로 없나요? 잃는다기보다는 좀 미국이 좀 불쾌할 수 있죠. 불쾌. 근데 대체로 그거는 일시적으로 지나갑니다. 일시적으로. 과거의 한미 관계에서도 이거보다 훨씬 더 미국이 중시하는 걸 우리 정부에서 거절을 해서 미국이 불쾌했습니다만 그때고 했으면 한미 동맹이나 우리 국익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이런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좀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그죠? 이게 뭐 양국 관계 혹은 우리 국익에 어떤 큰 영향을 줄리도 만무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부터 떨쳐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한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한국 정부도 한국 국민들도 한국 의회도 한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국익 플러스 국제사회의 정의. 국제상의 정의. 그렇군요. 파병 결코 정의로운 행동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